네, 안녕하세요. 토지코리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메일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모든 업무가 시작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메일을 잘 써야 되고요. 자, 이메일을 잘 쓸 때의 장점하고, 그 다음에 이메일을 잘 써야 되는 데 필요한 사람들,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수단, 그 다음에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, 그리고 이제 잘 쓴 예시를 좀 볼 거고요. 그 다음에 제목 작성하는 방법, 내용 작성하는 방법, 첨부 작성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서명 작성하는 방법까지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메일을 잘 쓰면 장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어, 6가지 정도로, 물론 더 많을 수도 있는데, 한번 보시다 보면, 이 이메일을 우리가 잘 쓰게 되면 좋은 점이 이메일을 주고받는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오류나 실수를 좀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. 혹은 확인할 수도 있고요. 두 번째로 납득 또는 설득력이 좀 증가하게 되고요. 어떤 그 건에 대해서, 이메일을 쓰는 건에 대해서는요.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이메일을 잘 쓰면 성공 확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메일을 잘 쓰게 되면 내가 그 회사를 대표해서 이메일을 쓰는 거잖아요. 만약에 외부의 어떤 회사하고의 어떤 거래나 이메일을 쓰게 될 때. 그래서 회사의 격이 좀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. 또한 이메일을 잘 쓰게 되면 동료들로부터 좀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끝으로 저는 이제 이메일을 쓰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게 좀 바람직하게 정리정돈된다는 개념으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일을 정리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 이렇게 메모를 하고 노트를 쓰잖아요. 근데 이제 이메일을 작성하면서 내가 그 이메일 쓰는 그 내용, 담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끝으로 이 머릿속에서 바람직하게 정리정돈되는 게 잘 쓰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이메일을 잘 쓰는데 필요한 사람들, 어떤 사람들이냐면, 이메일을 가지고 요즘은 다 쓰잖아요. 누구나 빠짐없이 다 쓸 텐데, 업종이나 직책, 경력, 성별에 그 어떤 상관도 없이 누구에게나 이메일을 잘 쓰는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. 누구든. 그리고 신입사원이든 인턴이든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이든 사장이든 대표든, 특히나 또 프리랜서 등등에는 필수로 이메일을 잘 쓰는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. 이해되셨죠? 사실 근데 우리가 이메일 말고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잖아요. 전화도 있고, 이메일도 있고, 팩스도 있고, 공문 서신도 있고, 메신저 같은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. 어. 그럼에도 우리가 왜 그러면 이메일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황을 좀 보면 저는 뭐 이렇게 두 가지, 그 이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메일을 쓰게 되면 전화나 팩스나 공문 서신 조금 의미는 달라요. 회사의 어떤 되게 딱딱한 내용이긴 한데 이메일 같은 걸 쓰게 되면 좀 격식을 차리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, 말로 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아닌 글로써, 그 다음에 거기에 첨부된 어떤 내용을 첨부함으로써, 그리고 받는 사람을 누구누구로 지정함으로써 말이 아닌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한 문건들을 글로 전달하고 그 근거를 남기기 때문에 저는 이메일 쓰는 걸 많이 추천하고요. 물론 전화로 할 때가 더 있고 메신저를 통할 때도 있긴 한데 전화 같은 경우는 되게 급한 용무일 때 쓰는 편이고 메신저는 그죠 좀 편하게 쓰려고 쓰는 거지만 좀 가벼워요. 무게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땐 전화나 이 메신저 이런 것보단 이메일이 확실한 방법이고요. 팩스는 그죠. 팩스 환경은 좀 너무 옛날 것 같고요. 공문 서신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공문서라고 해서 회사 대표로 만드는 그런 메일 문서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격식이 있고 더 많이 중요한 내용이겠죠. 근데 이 공문 문서로 보내게 되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기도 해요. 아무튼 그런 내용 좀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메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. 잘 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보내는 목적이 되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이메일을 작성하는 방법에. 당연하겠죠. 우리가 상대방한테 전화 걸 때도 그냥 전화 걸지 않잖아요. 상대방한테 어떤 메신저를 보내도 그냥 보내지 않죠.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명확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반응이나 어떤 조건 등을 제시가 좀 명확해야 돼요. 내가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그 상대방이 이 메일 내용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반대로 나한테 다시 질문을 던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취하도록 하는 그런 명확한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정리정돈 얘기가 나오는데요. 결국은 저는 이메일이 이제 정리정돈하면서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음. 자, 그러면 이메일 중에 좀 잘 쓴 예시를 좀 보면요. 물론 이거 예시니까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, 처음에 이제 제목부터 써야 되겠죠. 이메일상으로. 그 다음에 그 제목 적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간단 명료하게 적습니다.
내용하고 내용하고 어떤 대안 등을 작성하는데 되게 간단 명료하게 적어요. 가령 이런 거예요. 이걸 이제 제목으로 보자면 미팅 일정 조정 건 해가지고 우리가 만나야 되는 미팅 일정이 있는데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메일을 쓴다. 그러면 주제가 딱 정해져 있죠. 내가 미팅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죠 조정하기 위해서 이걸 적는 거라고.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요. 요걸 제목으로 해서 그 미팅이 1시간 정도 걸릴 건데 우리가 수목금 각 오후 3시 중에 진행할 예정인데 당신 가능한 일정이 있냐? 혹시라도 불가능하다면 전화를 주거나 다른 내용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자. 이런 식으로 해서 이메일을 좀 간략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. 물론 이거는 되게 긴 내용을 이렇게 조금 더 줄인 겁니다. 어쨌든 제목을 간단 명료하게 내용하고 대안 사실 이 내용 안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, 원래는. 이렇게 좀 예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. 자, 그러면 제가 이메일을 적을 때 뭐 제목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좀 여기 조각조각 내놨는데요. 이메일을 쓸 때 제목부터 먼저 쓰고요. 그 다음에 이메일을 쓸 때 내용을 그 다음에 쓰고요. 그 다음엔 첨부 파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서명을 할 건데 요즘은 통상 서명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텍스트로 안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쪽에 보면 서명이라고 하는 어떤 란이 따로 있어서 거기다가 자기 명함에 있는 주소나 전화번호, 연락처 등을 이제 이미 명기해 놓죠. 그래서 이메일을 쓴다고 딱 누르면 자동으로 밑에 여기에 깔려요. 서명 같은 경우. 그래서 요거는 크게 보진 않을 거고요. 제목하고 내용하고 첨부 관련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메일에 이게 100이라고 하는 이게 100이라고 이메일 하나를 이거 100이라고 본다면요. 그 중에 제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는 50%라고 봅니다. 50%. 되게 많이 이제 주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이 50%를 왜 줬냐면 사실 이 제목만 봐도 이 메일이 어떠한 특수성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목적인지가 분명해야 돼요.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유추할 수 있도록. 그래 유추가 돼야지 그 상대방이 빨리 메일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. 맞습니까? 그래서 이 제목을 적을 땐 이메일 내용의 핵심을 키워드 방식으로 작성합니다.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. 아까 뭐 미팅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거니까 내가 내용을 쓰고자 하는 이메일 내용의 핵심을 키워드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. 키워드 방식으로. 그리고 읽기 편하고 기억하기 쉽고 간단 명료한 제목. 가령 이런 제목 쓰는 거 있잖아요. 미팅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. 그래서 뭐 내용을 봐주세요. 참고해서 하세요. 이걸 제목으로 쓸 수는 있다 없다? 이거는 제목으로 쓸 수 없습니다. 네, 이건 제목으로 절대 쓸 수 없죠. 제가 얘기했듯이 이메일상의 내용의 제목은 이메일 내용의 핵심에 있는 키워드를 적는다 그랬죠. 그래서 미팅 일정 조정 건 해서 이 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제목을 얘기해 주면 좋고요. 그리고 말머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대괄호거든요. 대괄호로 작성하는 게 있어요. 가령 이런 거죠. 미팅 일정이 급하면 전 이렇게 적을 것 같습니다. 중요하다고 표현해주고 미팅 일정 조정 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조정 혹은 뭐 중요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가 영업팀이다 그러면 영업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소속인지 뭐 이런 걸 좀 소개하면서 이 키워드 내용을 이렇게 좀 적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말머리라고 하는 이런 것도 조금 이용하셔서 제목을 작성하시면 좀 좋아 보인다는 거, 이메일을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. 자, 제목만큼 또 중요한 게 내용이긴 해요. 물론 제가 제목에다가 50점을 줬지만, 그죠? 50%라고 했지만, 내용도 따지고 보면 한 30% 정도에서 한 50% 정도예요. 경우에 따라서는요. 그래서 내용을 되게 장황하게 적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어떤 두 가지 스타일이긴 한데 첫 번째 뭐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단아까 형식으로 적는 분도 계시고요. 아니면 뭐뭐 함, 뭐뭐 등 해가지고 뒤에 서술어를 그냥 좀 줄이는 거예요.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뭐 좋다 나쁘다 뜻은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이제 윗사람 혹은 상사에게 저는 글을 쓸 땐 뭐뭐 함, 뭐 이런 식의 글보다는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단아가로 조금 이제 써서 하는 편입니다. 그건 뭐 회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으니까 아무튼요. 그래서 이메일상의 내용은 좀 문단을 나눌 필요가 있으면 좀 문단을 나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어찌 보면 이 글 자체도 어떤 문단이라고 보면 이렇게 앞에 머리 기호가 하나씩 있죠.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개괄식으로 해서 안건별로 내용을 담는 게 좋습니다. 어.
당연하겠지만 이메일 내용을 적을 때 제목하고는 다르게 제목 바로 밑에 이메일 내용이잖아요. 저는 인사말부터 시작하는 게 원래는 맞다고 봐요. 안녕하세요. 누구누구씨. 저는 누구누구입니다. 부터 자기소개하고 이메일의 목적. 이거는 미팅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나눈 어떤 목적이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일정을 언제부터 언제 하면 좋겠냐고 그런 내용들.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 일정이 서로 맞지 않으면 뭐 전화를 달라. 이런 식으로 해서 요청이나 요구사항을 정리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맺은 말은 인사겠죠. 뭐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. 이상 감사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등의 순서로 작성하시면 되겠죠. 이런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그죠? 내용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더 있는데 이 맞춤법하고 오타 있잖아요.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꼭 확인하고 확인하셔야 돼요. 맞춤법하고 오타요. 어. 지금도 보면 우리 집 PPT 자료 안에 보면 여기 안건 별이라 가지고 해서 빨간색으로 막 내 밑줄 꺼져 있죠. 이게 문법적으로 좀 이상하다 혹은 맞춤법이 안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거요. 확인해야인데 확인해야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이건 오타잖아요. 이런 식으로는 절대 적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. 네. 이게 맞춤법하고 오타는 반드시 확인해서 이상이 없는 게 발견되면 그때 이제 메일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. 이거 잊지 마세요. 오타 특히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꼼꼼하게 안 봤다는 걸로 저는 판단이 들어요. 꼼꼼하게 이메일 읽는 사람들은 그래요. 자, 그 다음에 제목하고 내용 적었으면 당연히 첨부가 들어가겠죠. 첨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첨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근데 첨부 파일은 좋습니다. 첨부 파일 넣는 건 좋은데 여기 첨부 파일에 이 파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. 이 파일의 이름은 좀 통일성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. 막 중구난방으로 있잖아요. 뭐 이상하게 글씨 좀 다른 의미로 막 통일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뭔가 파일 이름이 만들어지면 본인도 정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파일은 뭔가 통일성 있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쓰는 이 이메일의 이 안건에 대해서 반드시 그쵸? 여기에 꼭 필요한 내용만 좀 첨부가 돼야 되겠죠. 그리고 이름도 좀 통일성 있게, 일관성 있게 뭔가 좀 만들어져야 되고 순서가 좀 있으면 좀 더더욱 좋고요. 예, 그런 거 염두하셔서 첨부 파일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끝으로 이제 서명 같은 경우는 요즘은 좀 자동으로 만들어 놓기도 한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서명에는 다시 자기 명함이 하나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메일 내용을 적어서 제목을 적고요. 그죠? 제목을 적고 내용을 넣고 첨부를 하고 하단에 명함 한 장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명함 내용에는 이런 내용 등등이 들어갈 거니까요. 그죠? 예. 되셨나요? 그래서 이메일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메일은 잘 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메일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왜냐하면 사실 회사 가서 여러분들이 맨 먼저 가서 하는 게 컴퓨터 켜고 이메일 확인하는 것부터 먼저 하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모든 업무의 시작이 이메일 확인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스타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잘 쓰는 방법 중에 이제 장점이 있고요. 이메일 잘 쓰면 이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은 다 쓴다 그죠. 회사 다니면 무조건 다 써야 돼요.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에 몇 가지 중에 이메일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방법도 설명해 드렸고, 그 다음에 예시를 잠깐 설명드렸고, 그 다음에 제목, 내용, 첨부, 서명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모쪼록 이 내용이 이 이메일 잘 쓰는 모든 이게 FM이다 혹은 이게 표준이다라고 설명한 건 아니고요. 자기만의 노하우나 스타일이 있긴 할 텐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알고 계시면서 내용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. 네, 그걸 설명하려고 이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. 되셨죠? 자, 그럼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